안녕하세요. 친절한 손원장입니다. 여러분은 혁신가 하면 누구를 떠올리세요?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토마스 에디슨 이런 분들 다 위대한 혁신가들이죠. 하지만 안과 의사인 저에게 혁신가를 한 명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18세기 안과 의사 자크 다비에를 꼽을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이분이 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혁신가로 꼽히는지 오늘은 세계 최초로 현대적인 백내장 수술이 시행된 3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때는 1747년 프랑스의 안과 의사 자크 다비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시도했던 백내장 수술이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그가 시도했던 백내장 수술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카우칭이라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었어요. 카우칭은 이 긴 꼬챙이로 눈을 찔러서 이 수정체를 눈 속으로 밀어내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치료는 재발이 작고 염증이 잘 생겨서 성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다비엘이 시행했던 카우칭도 이 수정체가 눈 속으로 빠지지 않고 조각나 버리면서 이 부서진 수정체가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그 눈은 실명을 하게 돼요.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변한 거죠. 반대쪽 눈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비엘은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반대쪽 눈도 내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대로 카우칭을 통해서 수술을 시도를 할 건지, 하지만 또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양쪽 눈이 다 실명하게 되는 상황이니 다비엘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 상황에서 다비엘은 굉장히 큰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눈 밖으로 아예 다 꺼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제 혼탁해진 수정체를 눈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수정체가 눈의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1850년대에 들어서 이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거만경이라는 걸 발명을 합니다. 180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사람이 눈 속을 관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눈 속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눈 겉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백내장이 심해져서 수정체가 혼탁이 되면 사람의 시력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수정체가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정체, 그것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구조물인 이 수정체를 눈 밖으로 꺼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이었던 거죠. 다비엘은 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비엘의 어떤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눈을 크게 다쳐서 이제 다비엘이 수술을 했던 환자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수정체가 이미 절반 이상 빠져나가서 수정체를 다 제거하고 수술을 마무리했던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수정체를 제거했는데도 잘 보이는 거죠. 백내장 수정체 제거술을 처음으로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믿음과는 달리 수정체를 제거해도 잘 볼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비엘이 과감하게 수정체를 눈 밖으로 꺼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1747년 어느 날 드디어 수술이 시도가 됩니다. 그때는 마취가 없었던 때였거든요. 보조자가 환자의 머리를 뒤에서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비엘이 삼각형 모양의 칼로 환자의 검은 동자 아래쪽을 이제 구멍을 냅니다. 그 다음 무식하게 생긴 칼로 넓게 각막을 절반이나 이렇게 열어서 눈 아래를 눌러서 수정체를 통째로 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과감한 시도죠. 놀랍게도 수술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던 환자가 일주일 후에 붕대를 풀고 나니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 혁신적인 수술법은 당시 의사들 사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카우칭보다 수술 방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넓게 눈을 열고 눈 안에 방수가 눈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쪽으로 세균이 감염이 되니까 수술 후에 감염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수술이 어렵고 감염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당시 의사들은 이 카우칭이라는 쉬운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수술법으로 이제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다비엘이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인의 어떤 혁신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이 영국 의사들의 시기심도 한몫했는데, 이 당시 이제 영국 의사들이 발표했던 논문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프랑스인들은 사람의 소중한 눈에 쓸데없는 실험을 하고 있다, 혹은 수정체를 눈 밖으로 제거하면 결국에 그 눈은 실명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참 재밌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다비엘이 혁신적인 수술법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법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비엘이 시작했던 이 수정체 적출술은 백내장 수술의 표준으로 자리가 잡게 돼요. 본 그라페라는 분이 이 다비엘의 수식을 굉장히 간소화했고 염증을 줄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가 되면 이 무균 수술법이 등장을 해요. 다비엘 때는 무균 수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세균의 존재도 우리가 몰랐어요. 1820년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우리 몸을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1800년대 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1700년대 중반에 수술했던 다비엘은 세균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이제 수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균의 존재가 밝혀지고 손도 소독하고 수술 기구도 소독하고 그리고 꼬매는 봉합사 그리고 수술 장갑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안과 수술뿐만 아니라 외과 수술의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처음으로 다비엘이 시도했던 수정체 적출술이 이제 백내장 수술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 다비엘보다 300년 후배 안과 의사인 저도 종종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수술을 앞두고 환자가 겪을 그런 공포 그리고 의사가 겪는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은 지금이나 300년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3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비엘의 입장이 돼서 그 환자 앞에 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내가 수술한 눈이 실명이 됐는데 반대편 눈에 한 번도 남이 해보지 않은 새로운 수술법을 과연 나는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제가 다비엘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